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배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2사학번 일본통상 문서인이라고 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나스 후배들에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공공학번이고요. 네. 공공학번 일본 통상으로 입학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학부를 졸업했고, 어떻게 쭉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동국제통상물류학부의 일본 통상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의 양력을 오기 네. 전에 조금 보았는데요. 동부국제물류통상학부에 오시기 전에 네. 이제 99학번으로 사범대 생물교육과에 아. 입학하셨고, 네. 그리고 졸업 후에 농업경제 분야로 서울대와 도쿄대 대학원을 네. 다니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엔 생물과 농업경제 그 두 가지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대학교인 공주대학교에 네. 입학하셨을 때는 네. 어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입학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별다른 꿈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연결 지점은 조금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좀 흥미가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거는 그래도 나하고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한테 뭔가를 설명해 주는 때 저도 재밌기도 하고, 같은, 친구들도 좀 이렇게 알기 쉽다는 얘기를 좀 해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대를 선택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생물교육을 선택했던 거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네 과목 중에서는, 고등학교 과학 네 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생물이 조금 재미있어서 생물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동부가 국제통상물류학부가 다시 입학하신 것이 양력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공부를 하셔서 네. 동부가에 재입학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사대도 사실 좋았어요. 사대도 좋았고, 선생님이 된다는 것도, 저한테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대를 가더라도 제가 이게 선생님이 꼭 돼야지라고 해서 갔다면 조금 후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대를 간다는 것이 약간 저한테는 차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시 사대로 올 수도 있다. 다시 사대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스스로 좀 납득할 만한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선택을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삼수를 한 거죠. 삼수를 해서, 이제 수능을 다시 보고 나니까, 사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보다는 좀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낯설긴 했지만, 그래도 통상이라는 게, 좀 경제학을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큰 저한테도 메리트였어요. 그래서, 동부가에 다시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선배님이 교수님으로서 네. 수업하셨던 경제학 원론 수업 시간에 네. 가끔씩 교수님의 대학 시절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전에 한번 대학에서 모든 걸 모범생처럼 했던 게 아쉬울 때도 네.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교수님은 동부가 국제통상물류학부에서 어떤 학생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제가 모범생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별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돋보이는 학생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평범했던 것 같고, 이렇게
나서서 뭘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수업을 들었던 이런 학생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뭐 여담이긴 한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되게 열심히 하긴 했어요. 되게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도 앉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잠이 많아가지고 사실 앞에서 졸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게 약간 부끄러운데 그래서 저를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제일 앞에 있는데 가끔 잘 졸던 그런 학생으로 기억하는 그런 동기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선배님도 네. 유학을 갔다 오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네. 그 유학 생활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네. 거기서 배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도쿄대학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했고요. 정확히는 그 도쿄대의 뭐 농학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농학부 안에 뭐 농학부는 사실 이제 이학이나 이제 공학 쪽이 좀 중심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그 농업 경제를 다루는 그런 학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농업자원경제 전공이라는 전공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했습니다. 도쿄대학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사실 많이 와요. 제가 공부했던 그 학과에서도,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얘기하면서 또 배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쿄대학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그런 수업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 전공 말고도 제 전공 말고도 사실 경제학과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2학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느끼기론 저희 정부와 국제통상물류학부의 메리트가 유학이라는 것인데 이게 좋은 것만 보면 유학으로 쌓을 수 있는 뭔가 취업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제 시기에 유학을 갔다 오면 3학년 2학기가 되어서 문과라는 성격의 학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그 취업 준비의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 소나스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언제부터 진로 혹은 취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은 또 대학원도 양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생들의 고민을 많은 부분 공감해요. 왜냐하면 이 1년이 참, 유학 1년이 참 좋고 여러 가지 배우지만 막상 돌아보면 이제 취업을 바로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학에 뭔가 집중돼 있어서 또 잘 그 유학생활 할 수 있을까에 되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보니 이제 바로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그런 제 마음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그러니까 유학 1년도 1년이지만 사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3학 2학기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이제 취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좀 결론을 못 내리고 4학년 1학기 때 저도 휴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 준비하고 이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히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좀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원 진학해서 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렇게 진학하면서 제가 유학했던 것들이 사실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유학에서의 과정들이 정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물론 뭔가 이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자기의 어떤 그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1년이라는 게 참 소중했고 또 그 유학을 준비하는 기간도 나한테는 참 소중했구나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선배님께서는 네. 유학이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내 생활에서 약간 떨어져 나온다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성인이긴 하지만 대학생이 성인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들하고 관계도 있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있고 약간 우리가 관성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학을 가서 물리적으로 이게 딱 떨어지면 일단 내가 나 혼자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유학 같이 간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뭘 할 때 재밌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물론 그 외국어를 이제 익힐 수 있다는 게 크죠. 그게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저도 이제 유학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단순히 외국어를 익힌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또 문화를 알고 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이제 일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저도 편안하고 그분들도 되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를 넘어서 그 문화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가 편안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한테 사실 도움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은 농협중앙회산하경제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이 두 곳에 몸 담으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며 들어가셨던 두 곳에서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전공이 이제 농업자원경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농업통상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학부에서 배웠던 그런 통상이 사실 베이스가 좀 되는데요. 근데 제가 농협중앙에 농협경제연구소라고 합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처음에 입사했던 것은 제가 이제 농업통상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년 아마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연구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라는 그 조직 과목과 관련 있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꾸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농협이나 또는 이제 농업 경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이제 연구 결과물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잘 이렇게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것들 보고서 형태로 내놓고 그게 또 사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조금 더 반응이 오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특히 이제 농업 분야 정책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고요. 이직을 한 계기는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좀 기회가 잘 안 닿아서 처음에는 다른 곳을 취업했던 건데
어떻게 또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일하고 싶었던 곳에서 이제 운 좋게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정책 연구를 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이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연구했던 연구자가 여러 자리에서 어떤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에 정말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주로 이제 그 농업통상 중에서 이제 쌀 분야, 쌀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쌀은 우리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고 해서 정말 토론회에 많이 나갔고 또 국회에도 사실 몇 번 갔었고요. 질의에 응답하러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통해서 제 자신이 이제 어떻게 그 어떤 뭐 이슈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토론에서 또 어떻게 또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실은 실전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연구원에서 뭐 그런 걸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뭐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사람들 간에 그런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어찌 보면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배우는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걸 보아하면 현실적으로 스펙이나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저 두 곳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한 소나스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네, 제가 일했던 곳은 이제 연구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구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고 박사 학위가 있어야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그런 코스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상대방과 이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것은 어디에나 사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연구소에서도 결국 뭐 보고서를 주로 쓰기는 하지만 그 보고서를, 대중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또 알리고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토론 과정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는 그 어떤 발표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의응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반론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 의견이나 주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기업이 됐건 공기업이 됐건 결국에는 자기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는 보통 사실은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상대방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런 경험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우리 학과 안에서의 뭐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부 연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그러니까 다양한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의견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할 것인가, 또 상대방의 지식을 내가 또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다양한 교류의 경험들을 좀 하는 것이 좀 범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뭐 지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이제 선배님이 다시 동부화국제통상 물류학부의 교수님으로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일본통상 학우들에게는 일본 경제론을 수업하고 계신데요. 교수라는 직업을 다시 선택하게 신
되신 이야기가 궁금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교수가 생각보다 저는 색다른 이직으로 다가왔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연구원에서 이제 교수가 된다는 것이 조금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구원에 계시다가 이제 대학으로 오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죠. 근데 이제 연구 영역이 사실은 그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이직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가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도 주로 연구 결과를 계속 사실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들, 그리고 상대방과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 하는 일이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장소가 좀 달라지긴 했고 또 만나는 사람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하는 일은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동부가 국제통상물리학부라는 곳에 오게 되셨는지. 사실 졸업생 입장에서 자기 학과로 다시 온다는 거는 저는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 이제 농업 분야와 통상 분야인데,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계기들은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저한테는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더 특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대학 생활을 할 때 뭔가 망설임 없이 아주 잘했다면 차라리 어떤 그 후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제 딴에는 열심히 생활을 하긴 했지만 고민도 많고 그랬던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의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고민이 많고 뭔가 자충우돌했던 그런 저와 같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오히려 더 좋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정답을 알려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사회 경험이 있는 선배로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참 좋은 점도 많았지만 저희가 특히나 초기의 학번이기 때문에 뭔가 그 상의할 만한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물론 교수님들도 상담도 해주시고 하셨지만 교수님들도 사실 낯설었거든요. 새로운 학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충분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고 또 저희는 저희끼리 이렇게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또 뭔가 이 해답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했던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먼저 경험했던 이제 선배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학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배님이 인터뷰에서 답변해주신 말씀이 앞으로 저희 소나스 학우들의 다양한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린 소나스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뭐 대학생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양한 목적들이 있고 또 나중에 그 일을 하게 되는 분야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으로 온 이유는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혼자서도 더 잘 공부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학 안에서 또 그 동기들 또 선배 후배들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에서 물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그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 오히려 사실 배우는 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그런 배경들이 있고 또 다른 지식들, 또 다른 경험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많이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실패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그랬는데 실패하기 싫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장에는 실패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 실패하는 거는 다시 일어서기에도 조금 더 그 충격이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패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시험에서도 한번 D도 한번 맞아보고 네,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항상 뭔가 성공해야겠다, 뭐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 시도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오히려 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좀 그런 대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사학번 1번 통상 문서인이었고요. 공공학번 1번 통상 김종인 선배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